보이는 고민 상담소, 보육과 노무 사이 2부,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안녕하세요. 여기는 보이는 고민상담소 보육과 노무 사이 진행을 맡은 전동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맥공인노무사사무소 대표 손경미 노무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은 보육교직원의 근로시간과 그리고 휴게시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근로시간만큼 중요한 게 또 휴게시간이잖아요. 네네. 어떤 사례가 접수가 되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보육교직원 법정 의무교육 때문에 주말에 4시간 동안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른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아마 보육교직원 분들 외에도 다른 분들도 많이 고민을 하실 텐데, 일 때문에 주말에, 이 황금 같은 주말에 네네. 일을 하셨어요. 음. 이럴 때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일단 그 교육을 한번 들어볼래 이렇게 권고하는 수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교육을 듣던가 말던가 네가 알아서 해라는 거면은 근로시간이 될 수 없는데요. 지금 사례와 같이 법정 의무 교육 시간이기 때문에 사업주로서는 당연히 지켜야 될 의무사항이니까 그거를 지시를 한 거죠. 이런 교육 시간이라 한다면 당연히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어린이집에 행사가 있어서 원장이 30분 일찍 출근하라 그러는 거예요. 행사 준비를 위해서. 근데 또 이런 경우도 있죠. 나는 아침에 최소한 30분 일찍 출근해서 내 책상 정리도 하고 다이어리에다 일정도 보고 커피도 한 잔 마시고 이런 여유가 있어야 되니까 나는 30분 일찍 출근했어. 라고 했을 때 앞하고 뒤하고 차이가 뭘까요? 앞의 시간은 원장이 지시를 한 시간이죠. 그래서 사업주가 지시를 한 시간에 내가 일찍 출근한 30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요. 이 사업주의 지시가 있으면 네네. 합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는 거네요. 네네. 우리 근데 선생님들께서 네. 많이 해주시는 질문이 제가 하나가 생각이 네네. 났거든요. 6시에 우리 학부모 상담이 잡혀 있었는데, 네. 학부모님께서 퇴근이 7시라서 음. 학부모님을 7시까지 기다리고 상담을 했어요. 네네. 이럴 때도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걸까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기 시간, 업무를 하기 위한 대기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대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업무를 위한 대기잖아요. 학부모 면담을 하기 위해서 6시에 퇴근하지 못하고 대기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또 7시에 그 학부모가 오시면 그때부터는 당연히 학부모 면담 시간도 근로시간이고, 그래서 대기 시간도 근로시간이고 면담을 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이죠. 그래서 학부모 면담이 내가 임의로 하는 학부모 면담이 아니라 당연히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가장 필수적인 학부모 면담 시간이기 때문에 업무의 연장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대기 시간과 면담 시간 모두가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고요. 법정 의무 교육과 사업주의 지시 그렇죠. 꼭 알아두시고 수당을 청구할 수 네네. 있다라고 알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사례입니다. 6시 퇴근 후 9시까지 회식에 참여했습니다. 자발적 참여가 아니므로 업무의 연장 아닐까요? 라고 사례를 접수해 주셨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고용노동부에서는 그 회식 시간이 사실은 본래 일을 하는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은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회식의 목적 자체가 사실은 구성원들의 결속이나 사기 진작을 위한 목적, 이런 목적으로 행해지는 거기 때문에 사업주가 참석을 강제적으로 꼭 해라 했다 하더라도 근로시간으로까지 보기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이 점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회사에 이제 네. 회식은 다 있는데, 네네. 우리 한국도 강압적이지 않은 그런 네. 자발적인 회식 문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요즘. 힘들지 않은 회식. 네네. 다음 사례입니다.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는 교사입니다. 대표자와의 합의를 통해 17시에서 18시를 휴게 시간으로 하고 17시에 퇴근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휴게 시간을 이제 옮긴다라고 이렇게 그렇죠. 사례를 접수해 주신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괜찮은가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근로기준법은 휴게 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장시간 근로로 인한 어떤 신체적 부담을 중간에 쉼으로써 좀 해소할 수 있게끔 이렇게 법의 취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휴식 시간만큼 빨리 퇴근하는 거는 사실상 휴게 시간을 적법하게 부여한 걸로 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합의했다 하더라도 법 위반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법의 취지를 좀 벗어나면 안 네네.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네요.
다음 사례입니다. 연장 근로수당을 분단위로 청구할 수 있나요? 네, 분단위. 네네. 네, 저 근로자들이 항상 원하는 질문인데요. 음. 분단위로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일한 대가에 대해서 지급받는 게 임금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분단위로 체크가 가능하다면 거기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받는 것은 당연히 수당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네, 우리 교직원분들의 1분 1분은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다. 그렇죠. 그래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고 청구할 수 있다. 네. 다음 사례입니다. 평가제 준비로 주 12시간 이상 연장 근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직원들 간의 합의를 통해 추가 연장 근로 가능할까요? 이 평가제 이외에 또 우리 보육교직원분들 12시간 이상 연장 근로가 필요한 상황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합의를 통해서 연장 근로 추가가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고요. 그러니까 보육교직원이 동의한다 하더라도 주 12시간, 그러니까 다시 총 근로시간이 52시간, 그러니까 주 12시간을 넘는 연장 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한시적으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또 사업장에 근로하시는 분이 30일 미만인 경우에 한해서 1주 8시간 한도 내에서 연장 근로만 허용될 수가 있습니다. 단 여기 말씀드렸듯이 사업장에 있는 근로자 대표와 합의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합의하에 네. 22년 12월 31일까지 일까지. 한시적으로 네네. 연장 근로 추가가 8시간까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 사례입니다. 연장 근로 시간 위반을 판단하는 한 주의 단위 기간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인가요? 어, 애매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네네. 저희가 한 주라고 하면 일하는 시간이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이 아닐까 음. 하는데 일요일까지일까요? 아니면 금요일까지일까요? 우리가 지금 1주 법정 근로시간 한도라는 건 얘기도 아까 말씀드렸고 1주에 12시간 이상 연장 근로를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도 이제 드렸었는데 그 1주에 대한 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법에 규정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없지만 그 사업장에 그 일주에 대한 개념을 규정하고 있는 뭐 취업 규칙이나 규정이 있으면 그거대로 따라가시면 되겠죠. 근데 그런 규정이 없다면 뭐 급여를 계산하는 주기 내지는 근로시간을 계산하는 주기, 사업장에서의 운영되고 있는 방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근로시간 급여 산정을 위해 산정해왔던 단위로 그렇죠. 판단을 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일하셨으니 당연히 선생님들도 쉬셔야겠죠. 네네. 네. 일을 하셨으면 합당한 휴게 시간을 받는 건데 이 휴게 시간에 대해서 질문이 굉장히 지금 많이 들어와 있는 것 네. 같아요. 문의도 많이 해주셨는데 이번 사례를 한번 다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아반 담임 교사입니다. 교사 휴게 공간이 별도로 없어 유아반 낮잠 시간에 유아반 교실에서 휴게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반 담임 교사는 본인 업무를 위해 교실을 비울 때가 있는데요. 제 휴게 시간이지만 아이들이 깨어날 때마다 신경 써주고 있는데 이것도 휴게 시간으로 볼 수 있을까요? 라고 사례를 주셨거든요. 예예. 그러니까 본인이 담당하는 반이 아니라 인제 다른 반에서 쉬시는 경우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본인이 담당하는 반이면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신경 쓸 아이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휴게 시간만이라도 다른 반에 가서 쉬도록 이렇게 인제 운영을 하시는 형태신 것 같은데요. 근데 인제 다른 반에 가더라도 지금 질의와 같이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우리 유아들은. 그래서 그 돌발 상황을 대비해서 항상 주시해야 되고 신경 써야 된다라고 하면 실제적으로 자유로운 휴게 시간을 가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러니까 편히 쉬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래도 업무를 조금이라도 신경 쓰고 있고 네네. 하고 있다면 휴게 시간이라고 볼 수가 없겠네요. 다음 사례입니다. 휴게 시간은 교실 이외의 공간에서만 이용해야 하나요? 아니면 교실의 편안한 공간에서 쉬어도 되나요? 이 휴식 공간에 네네. 대해서 사례를 질문으로 주셨어요. 이러면 그냥 본인이 편안한 공간에서 쉬어도 되는 걸까요? 네. 일단 그 휴게 시간이라는 게 자유롭게 쉴 수 있는 시간이니까 자유롭게 쉴 수 있는 공간이라면 뭐 휴게 장소로 이용할 수 있겠죠. 근데 그 휴게 장소가 내가 하는 업무 장소라고 한다면 사실 제대로 쉴 수 없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쵸. 제대로 쉴 수 있다라는 전제 하에 내가 업무 공간이라 하더라도 휴게 장소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원장님의 많은 배려가 필요하겠죠. 원장님이 휴게 장소가 아닌 근무 장소에 쉬고 있다 그래서 바로 그때그때 또 일을 시켜버리면 그냥 마지못하게 또 일을 하게 되잖아요, 휴게 시간이라서. 그래서 원장님이 많은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원장님께서 이 배려를 또 해주셔야 우리 네네. 보육 교직원 분들이 음.
통상 근로를 수행하지 않고 쉬실 수가 그렇죠. 있는데 네. 참 어려워요.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어 원장님께서 어린이집 내에서만 휴식 시간을 가져라. 우리 보육교직원 분들께서는 어린이집 말고 내가 휴식 시간이니까 다른 곳에서 쉬어도 되지 않겠나. 음. 어린이집은 업무를 하는 공간이니까 휴식 시간이 아니지 음. 않냐라는 의견도 가끔 있어요. 네. 이런 거는 어떻게 봐야 음. 될까요? 일단 자유롭게 그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으로 보장만 된다면 그 장소가 어린이집 내, 사업장 내로 국한된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뭐 이럴 수는 있겠죠. 휴게 시간 동안 은행 볼 일도 볼 수 있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최소한 어떤 그 비상조치랄까요? 지금 이제 내가 외출해서 은행 볼 일을 보고 들어올 것이다. 휴게 시간이라 하더라도 이런 정도의 상호 그런 시스템이 좀 마련되어 있으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유롭게 쉴 수만 있다면 휴게 장소를 사업장 내에 국한한다 그래서 휴게 장소를 그 국한한 것 때문에 휴게 시간을 안 준 걸로 보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네. 통상 근로를 수행하지 않으면 네네. 어린이집 내에서 휴게 시간을 부여해도 된다. 네네.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셨을까요? 열심히 일한 자 떠나라라는 네. 옛말이 있는데 근로 시간만큼 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우리 보육 교직원 분들이 충분히 휴게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쉬는 방법, 그래서 안정적으로 휴게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런 패턴이 좀 정착이 됐으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많은 이제 고민들 그리고 많은 정책들이 또 우리 보육교직원 분들을 위해서 또 준비되어지고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네, 항상 우리 선생님들께서 화이팅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육교직원 선생님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인사노무와 관련하여 경기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번호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익명으로도 문의가 가능하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많은 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